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연준은 지난 9월 달이었죠. 소위 빅컷으로 불리는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로 고점에서 0.75%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장금리는 오히려 더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달,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보다 시장금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디커플링,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한마디로 줄여서 트럼프레이션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와 투자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시장금리가 거꾸로 오르는 현상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 버블 이러다가 거품이 터지는 것 아닐까 하는 소리들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투자 자산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이었죠. 그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날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유력 일간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그 날짜 기준 미국의 국책담보대출 업체 프레디맥은 미국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6.7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직전주, 그 전주죠. 6.72%에서 0.07%포인트 상승한 수치이고 올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날은 미국 연준이 지난 9월 달 소위 빅컷으로 불리는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서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단행했던 날이었는데요. 그 결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시장금리 가운데 하나인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한 주 전보다 오히려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7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를 떨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디커플링, 즉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예상 밖의 호조를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에 대한 우려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같은 현상을 트럼프가 촉발하는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뜻으로 트럼프레이션으로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지난 3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분기, 그러니까 2분기 대비 연율로 따지면 2.8%를 기록했는데 성장, 특히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여기에 고율의 수입 관세와 감세,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 등을 공약을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정책들이 미국의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 이후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는 사실상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금리로 인해 투자자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 국채 20년물 이상의 장기 국채 지수를 추종하는 TLT ETF의 지난 5년간 주가 흐름인데요. 예컨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던 2022년 직전인 2021년 12월 고점이 TLT 한 주당 154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던 시기, 즉 기준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가격, TLT 가격이 바닥을 쳤던 2023년 10월 20일 83달러였습니다. TLT 하나당.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무려 2번씩이나, 첫 번째는 B컷 0.5, 그 다음에 최근 0.25, 이 2번씩이나 내린 11월 11일 가격은 92달러로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림에서 보더라도 최근 TLT 가격은 오히려 내림세라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트럼프 기대감으로 연일 최고치를 갱신한다는데, 지금이라도 채권형 자산을 모두 팔고 주식 성장형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특히 기준금리는 주식과 달리 오를 때는 계속 오르고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지는 일방통행식 사이클을 순환한다는 점에서 보면 최근의 상황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특히 투자자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사이클에 수렴합니다. 따라갑니다. 물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경로는 과거와 항상 동일하지는 않겠죠. 예컨대 속도와 폭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가져올 후폭풍을 정확하게 가늠하기 힘들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컨대 고율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 일단 수입 물가는 오를 것이고, 그 결과 기준금리조차 최소한 오르지는 않더라도 반대로 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리적인 경제 정책을 앞세워서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따라서 고물가를 계속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겠지만 그렇다고 시장금리가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요, 물가 상승과 함께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경기 침체를 압박하고 트럼프레이션에 따른 유동성 국채 발행 등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버블 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하면 양방향, 즉 주식형 자산과 채권형 자산을 함께 담아놓은 중립형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여차하면 언제든 스위치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종 선택은 구독자분들이 잘 판단해야겠죠.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결국 자본주의 평균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투자를 멈추는 것 자체가 길게 보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시장의 변동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특히 주식형 자산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든 버블 폭탄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한 마진을 취할 수 있는 배당형 자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고, 이 배당형 자산을 기본으로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 채권형 자산을 결합한 배당 중립형 또는 고배당 주식형 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배당 성장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배당형 자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어지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준금리 하락과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금리, 이것을 저는 트럼프레이션으로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내 자산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는데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